재산도 당연히 두 사람도 없고요. 소득도 비슷비슷해요. 아들이나 엄마나. 그러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엄마가 3년간 회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느냐, 아들이 3년간 회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꼭 책임져 줄게. 저 이제까지 그거 책임지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빚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많이 봤던 사례들이기도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담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슬픈 얘기인데요. 제가 엄청 친한 친구이고 저랑 같이 고시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친구야 미안하다.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은행 가가지고 자기 앞으로 땡길 수 있는 모든 신용대출을 다 땡겨가지고 부모님 채무를 갚아드렸죠. 친구는 워낙에 효자여가지고 뭐라고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액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 액수의 빚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부담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빚을 대신 갚아줬다가 결국에는 대신 갚아준 사람이 악순환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갚아준 사람이 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채무가 있던 사람은 약간 좀 남의 일이 돼버리고 갚아준 사람이 회생을 해서 고생을 하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끝난다는 게 좀 씁쓸했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빚, 그게 설령 부모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부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대신 갚아주시면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도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했던 아들 빚을 대신 갚아주셨는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1시간은 그중에 여기에서 아들이랑 싸우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진짜로 피디님 웃고 계시는데 진짜로 이해는 가죠.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 전권은 어머님이 갚아줬다가 1억 2천 정도 비트코인을 또 한 거를 알게 돼가지고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못 갚아주겠다. 근데 이 1억 2천을 엄마가 대신 갚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어머님도 결국에는 선택지가 회생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소득이 거기서 거기에요. 두 분 다. 그러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엄마가 3년간 회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느냐, 아들이 3년간 회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재산도 당연히 두 사람도 없고요. 소득도 비슷비슷해요. 아들이나 엄마나.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문제밖에 안 되냐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일정량의 고통을 누가 분담하느냐의 문제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내가 회생해가지고 고통받기 싫다? 그냥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이것도 제 의뢰인 분인데 아내분이 남편분의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분은 행복해졌죠. 빚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아내분은 이제 그 빚을 감당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본인이 돈이 있어서 갚아준 거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도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빚을 내서 하게 되죠. 그럼 빚을 내서 했는데 그게 갚을 수가 있냐? 갚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회생을 하셨죠. 그리고 회생을 하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겠다고 이혼 소송을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빚이든 간에 대신 갚아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빚을 지신 분이 회생을 하게끔 하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남편분이 파산도 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파산이 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파산하면 얼마나 깔끔하게 끝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도 정말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 채권자들은 채권을 다 변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르는 아내분이 이거 갚으려고 빌렸던 채권자들은 오씨 뭐야 회생이야? 가 되는 거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채권자들도 상당히 날벼락인 상황인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달라는 권유를 받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한테 회생이나 파산을 좀 적극 고려하시라고 얘기를 하세요. 절대 본인이 갚으시면 안 됩니다. 못 갚으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꼭 책임져 줄게. 저 이제까지 그거 책임지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뭐 책임진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아올 일이 없으니까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제 친구는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슬프죠? 슬픈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결코 타인의 빚은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갚아주시려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담보를 잡고 갚으셔야 돼요. 근데 대신 갚아줄 때 줄 담보가 있는 사람이면 남한테 손 벌릴 일도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남의 빚에는 신경 쓰지 말라. 보증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보증이라는 게 얘가 못 갚으면 네가 갚는 거야 이거잖아요.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거는 보증 계약의 효력을 그냥 본인이 먼저 이행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빚을 갚아주지 마시고요. 그분들께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보시라고 권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